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최근에 상반기 중에 그 많은 기업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러니까 한 3 년간은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이제 근무한 적도 있고 뭐 그래서 각 팬데믹 때 일하는 방식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대면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다시 지금 뭐 리스타트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그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포인트는요. 이건 리더와 구성원의 열애 없이 뭔가 변화를 해 보자. 조직 문화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조직 문화에서 인제 그 변화한다면 크게는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불편한 거 없애고 필요한 거 추가하고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대부분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문화 혁신의 포인트고요.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제 그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주체는 누구냐? 그럼 대상은 또 누구냐? 누가 주체이고 대상이냐?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저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그 올려놓은 글인데요. 이미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뭐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나누고자 해요. 이러는 방식의 혁신 누가 주체이고 대상인가? 이라는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해마다 특정 기업에서는 아주 그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부분은 결국 조직 문화 뭔가 변화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방식의 혁신 보면은 제도적인 측면, 근무 환경의 변화, 근무 일수의 변화, 근무 형태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회의나 보고하는 문화의 변화, 그러니까 회의 보고의 어떤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하나 그 특이한 부분은 뭐 한 달에 한 주만큼은 한 달에 1 회만큼은 주 4 일을 한번 근무해 보자. 이것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시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니까 '이건 루틴한 거 아니야?' 그럼 매년 하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에 쪼금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혁신을 왜 요구할까? 그리고 대상과 주체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성과 목표가 있는데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표 달성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된대. 그러면 누가 그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루틴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는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도 그냥 약간의 조정이 아니라 뭔가 급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관점과 어떤 그 인식과 그런 행동, 과감한 행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달성이 될 듯하다.' 이런 위기감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경영 목표, 성과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쉽지 않은, 뭐 조금 더 과장하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10년 뒤의 이상적인 모습. 그게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나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에 따라서 올해 전사 목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혁신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곧 조직 문화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 열애가 없는 거죠. 리더든 구성원든. 그러니까 혁신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는데요. 전사 목표 중에 그 3년이나 또는 뭐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면 매출 측면에서는 대부분 2배를 성장을 목표로 삼아요. 우리 개인으로 치면은 우리가 3년 뒤에 살고 있는 집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뭐 18평이면 24평, 24평이면은 뭐 27평이나 30평, 또 지나면은 뭐 30평대 중반, 또 원하면은 40평, 또는 뭐 이제 전원주택. 그러니까 매년 3년 내지 뭐 5년 주기로 해서 지금보다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목표로 삼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고 계신 회사 최근에 3년, 5년을 한번 보세요. 거꾸로. 매출이 얼마큼 달성했는가. 대부분 더블은 다 달성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우리 회사는 또 성장할 거야. 매출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주요 포스트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위 조직, 그리고 전체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거리 이거죠. 그럼 누가 혁신을 주도할 거냐? 전담 부서가 있으면 그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 혁신 그래 싫거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더블 가는 것은 좋은데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뭔가 혁신이 필요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 누군가 특정한 부서가 그걸 대신해 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주체는 일하는 사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모든 개인이에요.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개인이 자신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우리 회사 내의 모든 리더와 구성원들은 회사로부터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할당받습니다. 즉 개인에게 주어진 또는 부서에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때 필요한 일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과 목표 달성할 것인가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지향점이에요. 근데 일하는 방식을 누가 주도하느냐? 자신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모여있는 단위 조직, 그 단위 조직들이 모여있는 사업부, 그 사업부에 모여있는 전사. 결국 개인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부서 단위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곧 회사 차원의 혁신이 불가능하니 성과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거 보니까 혁신은 주관 부서가 있어. 그들이 나서서 하면 돼. 우리는 그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와 무관하거나 또는 나는 회사에서 마련한 버스에 탑승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혁신이 쉽지 않으니 안 하려고 하니 회사 차원에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성과 목표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 인식, 마인드 관점에 대해서 뭔가 통일된 가이드를 만들어요. 그게 성과관리 제도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포인트는요,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고
성과 점검과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돼야 돼요. 달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수행을 안 한다. 그럼 성과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 단위적 차원에서 뭔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이라는 방식에 있어서 행동과 어떤 그 판단 기준,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향점은 명확한 겁니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입니다. 여러분 회사 창립일로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난 회사들이 또는 100년 된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한 거고 결국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실은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일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강요받을 거다. 뭐 때문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과 목표는요, 오늘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달성하는 목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10년 뒤에 이상적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또 만든 3년 또는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 거기에 따른 올해의 목표인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이런 고민거리를 또 가이드를 만들었어.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주관 부서가 있을 거지만 큰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가이드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건 개인과 단위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것의 시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혁신을 제대로 한 회사는 성공한 거고요. 성공하지 않은 회사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변에. 그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체라면서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그 관점은 되게 궁극적으로는 회의와 보고 문화의 혁신으로 결론이 나와요. 대부분. 희한하게. 과거든 지금이든 어느 업종이든 회사 규모가 뭐든 간에. 근데 여기 또 잘 보면은요. 회의나 보고에 있어서의 또 중심자는 또 리더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대상은 회의와 보고할 때 리더에게 국한돼요. 근데 이게 맞냐 이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고 그런 논의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부족하면은 승인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성과 목표 단위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거예요. 내려야만 돼요. 그때 필요한 절차 방식 이러는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회의와 보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회의와 보고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의 개인적인 편향에 치우친 회의와 보고는 지향이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보고는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의 대부분 중심에 있는 부분은 회의와 보고인데 효과적인 회의와 보고를 위한 루틴은 사실은 있어요. 또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빨리
정립하고 지키는 것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사실은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는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중요한 거예요.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와 보고에 필요한 자료, 논의 이런 걸 제대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와 보고에 혁신이 필요하다. 리더도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근데 회의와 보고는 사실 이례적인 게 아니거든요. 루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과 목표에 필요한 회의와 보고 이때 꼭 필요한 것만 도출을 해서 그것을 꼭 준수한다면은 회의와 보고에 대한 불만은 어떤 비효율성은 없어질 거예요. 루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추려서 루틴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그것 루틴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혁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리더는 당연히 솔선수범하는 거고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회의와 보고를 위한 루틴은 알고 지켜야 돼요. 리더는 또 그것이 실행되도록 유지되도록 또 지도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요, 리더와 구성원이 일하는 수행 과정에 있어서 혁신을 의미하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는 HR 제도라든지 근무 환경 변화, 근무 방식의 변화, 근무 일수 변화 등을 또 기획하고 또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루틴에 있어서의 실행 부분은 결국 리더와 구성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은요,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는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그러니까 혁신의 주체이면서도 혁신의 대상이다. 뭐 이유는 배반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주체이면서 주체로서 만든 효과적 일하는 방식을 잘 시행을 안 했을 때는 혁신의 대상이지만 제대로 시행한다면 혁신의 대상은 아니죠. 제대로 시행을 안 하니까 혁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혁신의 포인트는 또 뭐냐? 구체적으로 회의와 보고할 때 효과적인 루틴을 알고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회의와 보고가 과연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 그에 대한 루틴이 있었는지,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진 건지, 이런 부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